많은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허정무 감독님의 얼굴도 보이고요. 또 이제 정혜성 코치라던가 김현태 코치님 얼굴도 보이고 워낙 이제 경기의 크기가 큰 만큼 많은 이제 기빈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라이벌이 얼마나 또 치열한 라이벌인지 그런 것을 반증해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전에 제가 그 선수들과 감독들을 양팀의 감독들과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경기 사실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눈치더군요. 그렇죠. 조금 이제 2-3위전이기도 하고 네. 이기는 팀이 좀 뭐라고 할까요? 선두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죠. 경기 전에 앞서 천안함 장병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고려대학교 팀의 교과 연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교과가 있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시작될 텐데 오늘 경기 저는 사실 외나무 다리에서 결투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양 팀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이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최고의 라이벌을 상대로 1위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려대의 전체적인 전력이 약간 앞선다 그런 평이 있지만 또 연세대가 오늘 경기에서 물러설 팀이 아니죠. 자, 고려대학교 교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분들 좀 내려가면 하셔야겠다. 이어서 연세대학교의 교과 연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세대학교 교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년들이 안 보이네. 그래도 지난번 인천대랑 경기에서 지금 한 20개 가까이 있는 지금 정말 어쩌고 또 고대동 사람 없죠. 지난번에는 이런 팀이 나왔어. 진짜? 진짜 사람 없었어. 아이탑 사장님 어디 계시지 아세요? 안에 계세요? 지난번 울산 가서는 저는 지금 이제 한국 간거 울산형도 있었거든. 축구협회 간부였다가 홍대 강북 쪽 이렇게 넘어가서 그 사람들 내빈석을 그냥 수비하다가 좀 들어왔어요. 우리 이제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면 이기는 거였어. 네, 양팀의 교과가 연주가 됐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경기가 경기이만큼 양팀 벤치에서의 응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지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선수들이 지금 뭐 악수를 나누고 있지만은 조금 후면은 선수들이 다투는 모습도 볼 수 있겠고 그라운드에서 여러 장면 연출이 될 텐데 오늘 경기가 또 어떤 이야기거리를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고대에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사실 이제 유리구에서 원정 응원을 떠나는 그런 응원단은 보기 힘든데 오늘 이제
고려대 응원단이 친히 연대까지 원정을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자, 그만큼 이제 경기의 열기를, 뭐, 물론 이제 전통적인 라이벌이긴 하지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열기를 반영하는 그런 뭐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경기 주심에는 김종혁 씨, 부심에는 허창원 씨, 김성일 씨, 대기심에는 고영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감정을 좀 숨기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자, 뭐 이제 폭풍 전화라고 할까요? 지금의 분위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양 팀의 용호상박 같은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양 팀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제 양 팀의 이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시간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뭐라 할까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제 거의 전쟁과 같은 그런 경기가 펼쳐질 텐데, 네. 자, 글쎄요. 오늘 경기, 선수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골키퍼의 박청효, 임하람, 장현수, 윤승현, 김동희, 김도혁, 이원규, 김신철, 이용욱, 김재현, 박예원 선수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나왔고, 고려대학교 김대훈, 최성근, 송원재, 유준수, 박정훈, 김남걸, 박지승, 이재관, 이용, 전민관 그리고 노동권 골키퍼입니다. 자,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하사희 선수로 먼저 나오겠죠? 네. 일단 아무래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특기였던 컴팩트한 플레이인 측면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럴 예상이 되고요. 예. 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조금 이제 기세를 살려야 됩니다. 2연패 이후에 다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세를 좀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게임 초반에 흐름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흐름을 잡느냐, 이제 초반 싸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중원에서 밀리지 않고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좀 우위를 점하느냐, 그것이 오늘 경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승패의 승부처가 될 텐데요. 오늘 뭐 연세대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관계자 그리고 축구협회 관계자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야에 좀 방해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어요. 네. 화정무 감독님을 비롯해서 김현태 코치 그리고 정혜성 코치까지. 네. 뭐 내일이면 이제 대표팀 예비 명단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오늘이었는데 이제 오늘 연결식으로 인해서 하루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줄 네, 말씀해 주시죠. 관중들도 많이 찾아왔고. 자,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2015 KT U리그 4월의 마지막 경기 9라운드 경기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전통적인 유니폼 색깔을 양 팀이 입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반칙이 선언이 됐죠. 자, 푸른색 유니폼 11번 연세대학교 김동희 선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좀 말씀해주신 김동희 선수도 있겠고. 네. 지금 2경기 연속골을 득점했던 김도혁 선수 역시 주목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난 인터뷰에서 고려대는 땅에서 살고 연세대는 독수리다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햄스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좀 우위를 점한다, 그런 다소 이제 좀 농담 섞인 인터뷰를 한 선수였는데. 네. 그만큼 당찬 선수죠? 1학년 선수들 굉장히 당차고 네. 반면 고려대학교는 최근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필요할 텐데 네. 서동원 감독은 이제 유준수 선수를 지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유준수 선수의 발끝에서 오늘 골이 터질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유준수 선수가 사실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시즌 목표가 10골을 득점하는 건데 네. 지난번에 한 골을 득점하고 나서 이제 겨우 한 골 득점했는데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라는 그런 그렇죠.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이 선수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 또 이제 지금 4골로 득점 랭킹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박정훈 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선수의 발끝이 다소 이제 조금 침체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의 발끝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네. 그래도 이 선수를 또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연세대학교 파울로 이제 고려대학교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송원재 프리킥. 자, 페널티 에리아 정면까지 들어가는데요. 헤딩 경합. 자, 뒤쪽으로 흘러나온 공 연세대학교 헤딩으로 먼저 따내고 역습을 전개하는데 김도혁이 앞으로 내줍니다. 자, 상대 지형 오른쪽 파고들고 있는 연세대학교 드로잉 공격. 자, 지금 양 팀이 다소 이제 자신들의 색깔을 좀 드러내지 못하면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초반인데요. 그렇죠. 아직 전반 초반이죠. 네. 조금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좀 더 불을 붙이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축구 이래서 하겠느냐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은 뭐 양팀의 경기를 축복이라도 하듯이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이 뛰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죠? 네.
사실 그라운드에 서 있으면 한 10분만 서 있으면 땀이 날 정도예요. 네. 점점 경기장 안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를 연습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한 방이 모든 것을 결정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죠. 자, 연세대학교 윤승현의 프리킥. 자, 올라갑니다. 그러나 헤딩으로 허대내는 고려대학교. 뒤쪽에서 다시 연세대학교. 이번에는 오른쪽을 활용합니다. 자, 오른쪽. 자, 올라가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까지의 경기 상황을 표현을 해보자면, 태풍의 눈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경기장을 맴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다소 이제 약간 열기가 고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양팀이 조심스럽게 차츰차츰 페이스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좀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고려대학교 스로잉 공격. 자, 일단 선수들은 침착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좀 더 라이벌전이고 좀 그런 열기가 치열한 경기인 만큼 침착함을 유지해서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경기 전에도 양팀 감독들이 이제 평상시와 같은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팀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감독들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자, 공을 따내는 연세대학교.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뒤쪽으로 연결하면서 가볍게 공을 뺏어냅니다. 자, 대학리그 경기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고함을 많이 치면서 플레이하는 경기는 참 보기 힘든데 오늘 경기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고함을 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몸싸움도 치열하고 좀 말을 바꿔서 표현하지만 이보다 더 치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사실 이 양 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네. 경기장을 찾아가 보면 그 학교 안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연세대학교는 또 연세대학교 나름의 분위기,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나름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이 두 팀의 경기가 있으면은 각 교내에서의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정 응원단은 원정 응원단 나름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네. 또 연세대는 또 이제 홈에서의 그런 우세한 분위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할 텐데요. 자, 전반 초반은 아직까지는 공격에 있어서 연세대학교가 약간은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홈 어드밴티지라던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연세대인데요. 일단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컴팩트한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일단은 한 방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요. 자,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이런 코너킥도 연세대학교는 분명히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크로스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이 이만함 선수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코너킥을 조금 이제 약속된 플레이의 일종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이만함 선수가 뒤에서 들어오면서 높이 점프해서 헤딩으로 노려봤는데 조금 빗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좋습니다. 수비수인 이만함 선수가 공격에 이런 이제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헤딩 슛을 노리기 위해 많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자, 지금 슛이 불리지 이제 불렸군요. 지금 프리킥이 선언이 됐죠? 지금 골킥인가요? 골킥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좀 발이 높았는데 네. 주심은 일단 공이 먼저 나간 것을 보고 골킥을 선언한 거죠? 자, 박정호 선수가 잡기 전에 고려대학교 선수가 이제 먼저 공을 터치를 했다. 뭐 이런 주심의 판정인데 네. 사실 좀 위험한 장면일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가 치열하긴 하지만 선수들도 동업자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부상을 또 예방할 필요도 있고요. 이 중에는 또 이제 10부세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양팀 합쳐서 8명이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청소년 대표 선수를 모든 이제 8명의 선수가 다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들이 조금 눈에 띌 만한 그런 활약을 이제 보여주겠죠. 그렇죠. 고려대 최성근 선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선수들이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온 이후에 좀 컨디션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네. 지난 월요일 경기에서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온 선수들의 컨디션이 조금 덜 올라온 상태였죠, 사실. 네. 좀 이제 다소 이제 피로 회복이 덜 된 것처럼 네. 보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사실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할 때가 됐죠. 이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줘야 될 텐데요. 네. 특히 이런 라이벌 경기에서는요. 그렇죠. 스로잉 공격
중원에서의 볼 다툼 사실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내주는데요. 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워낙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선수들이 압박이 심하고요. 또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연세대가 롱볼로 한번 찬스를 노려봤는데 그 네. 옵사이드가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현대 축구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경기장의 3분의 1에 그 필드 플레이어 20명이 다 모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자, 뭐 반코트라는 말이 생기는데요. 네. 이제 뭐 반코트를 떠나서 이제는 3분의 1 코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네. 압박이 심하죠. 자, 측면을 파고 들어봅니다. 그러나 뒤쪽으로 연결하는 고려대학교. 자, 다시 앞쪽으로. 자, 아직까지는 패스가 매끄럽게 연결됩니다만, 아하,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대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세대가 전반 초반에 약간 우세를 잡는가 싶더니 고려대의 공격이 조금씩 매서워지고 있는데요. 자, 원정 경기란 부담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신문정이 단단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기에서는 특히나 정신무장이 더 배로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가대표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또 개인적인 욕심도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제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어린 선수들이 또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뛰겠죠. 네. 사실 뭐 어린 선수라고 해서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자, 지금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양팀 라이벌 경기, 맞수 대결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 현재까지의 게임 흐름으로 봐서는 주심의 휘슬도 한 3-4번밖에 불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말끔한 그런 게임 흐름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도 파악을 해야겠고요. 또 올 시즌 첫 맞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고려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 헤딩으로 우겨넣어 봤습니다만 옆줄 벗어납니다. 박용환. 자, 몸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중앙에서 헤딩. 보통 공중에 볼이 한번 뜨면은 보통 이제 헤딩이 한 2-3번은 계속 될 정도로 볼감이 네. 치열합니다. 한 번에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좁은 공간에서의 몸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네. 이만함이 걷어내면서 고려대학교 스로잉 공격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서동원 감독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 자,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오늘 경기 몇 대 몇 정도로 예상하느냐 했더니 고려대학교 선수는 2대0의 고대 승리, 연세대학교는 3대0의 연대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감이 붙을만 합니다. 비록 서울대와 경기에서 비기긴 했지만 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주대를 무려 4대0으로 격파하는 대승이었고요. 그것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을 만큼 붙은 연대 선수들인데요. 그 아주대학교의 경기에서 고려대학교는 지난 경기에서 패했거든요. 네. 간접 비교를 하자면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비교일 뿐입니다. 또 공은 둥글다 그런 표현이 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비록 이제 고려대의 7실점, 올 시즌 7실점 중에 3실점이 아주대와의 경기에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고려대 수비가 절대 약한 수비가 아니거든요. 네. 자, 안으로 찔러주는데요. 고려대학교 몸으로 방어해냅니다. 자, 지금 고려대 수비가 계속해서 연세대 수비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고려대 연세대 선수보다 앞에 나가 있어서 네. 뒷공간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는 몸으로 막고 있는 그런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저런 수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 집중력을 흩뜨리면은 바로 뒷공간을 내주면서 찬스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수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고려대 선수들이. 자, 경기 초반 양 팀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 유준수 선수의 백헤딩이 연결이 됩니다. 중앙으로. 그러나 연세대학교 걷어내고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끊었습니다. 악스코 정면. 자, 페널티 안쪽까지 들어오는데요. 자, 지금은 볼터치가 약간 둘러싸이면서 원한대로 되지 못했어요. 워낙 수비가 촘촘하게 수비진을 네. 짜고 있었죠. 연세대학교 골키퍼 박천효.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뭐 양팀 모두 공격을 할 때는 수비가 워낙 촘촘하게 진을 짜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럴 때는 좀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 한 번씩 개인기를 부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발재간은 역시 지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더라도 시작 전에 또 최용 위원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연세대학교가 발재간은 약간 조금 앞서 있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일단은 여러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승현 선수가 인천대와 경기에서 3명을 제치고 슈팅을 때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네, 김동희 선수도 있고요. 네. 자, 몸 등지고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아하, 패스가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공격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아직까지 볼을 뺏기지 않고 있는데요. 자, 몸싸움 그러나 주심은 선언하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 지금 누가 공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공수가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이에요. 네. 자, 저렇게 이제 페널티 지역 안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해서 가열이 되죠. 네. 점점 이제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간은 전반 13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이제 관중들도 오실 만큼 오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계석 이쪽을 제외하고는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내빈석도 꽉 찬 상태고, 자, 카메라를 들고 온 오늘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가는 그런 경기죠. 그렇죠. 자, 오죽하면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까지 이 경기에 참관을 했겠습니까? 자, 유준 선수가 넘어졌는데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이제 왜 파울을 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해보는데. 네, 연세대학교 응원단 쪽에서는 좋은 판정이라면서 함성이 한번 터져 나왔죠. 그렇죠. 자, 앞쪽으로 연결해 주는 공. 자, 이런 팽팽한 긴장이 흐를 때는 어떤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혹은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슈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장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대가 워낙 수비진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노려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양팀 모두 중거리 슛, 뭐 윤승철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수준급의 중거리 슛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에서의 중거리 슛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네. 연세대학교 스로잉 공격. 자, 주심의 휘슬이 적은 대신에 스로잉 양팀 스로잉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측면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네. 있는데요. 자, 주심의 휘슬인데, 자, 글쎄요, 지금 어떤 지적인지.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약간 뒤로 이제 물리라는 얘기죠. 경기에 이제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이제 선수들이,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물리라는 주심의 지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영진 대기심이 가서 선수들의 벤치를 약간 뒤로 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박용환이 올리는 거, 그러나 고려대학교 몸에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연세대가 코너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트피스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연세대인데요. 자, 코너킥 개수가 연세대학교는 현재 2개, 고려대학교는 아직까지 코너킥이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만함 선수의 헤딩슛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연세대는 굉장히 약속된 세트 플레이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만한 선수가 굳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선수를 가담해서 찬스를 노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 선으로 헤딩으로 떨궈주면서 이 선에서 선수가 침투해서 슈팅을 날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선택 아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지. 자, 이번에도 골문 가까이 붙이면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고려대학교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뒤쪽에서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죠. 이원규. 코너킥 굉장히 자, 날카롭게 다시 올라가는데요. 중앙에서 헤딩. 이번에는 반대쪽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네. 자, 유준수가 공격에서 수비까지 가담을 해서 안전하게 볼을 뒤쪽으로 처리해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선을 제압하는 듯 하다가 다시 연세대에게 찬스를 내주면서 코너킥을 좀 2번 연속으로 내주는데요. 네. 일단은 조금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고려대가 절대 공격력에서 밀리는 팀은 아니거든요. 자, 그만큼 양 팀의 주도권 싸움이 아직까지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긴데요. 자, 네. 이번엔 반대쪽 코너킥. 이번에도 고려대학교 먼저 머리에 맞습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자, 이 선에서 연세대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으로 자, 빠져들었습니다. 크로스. 그러나 중앙에서 헤딩 컷. 뒤쪽에서 이만함. 그러나 고려대학교 벽에 막힙니다. 자, 지금 주심의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옵사이드죠? 네. 일단 양 팀이 모두 옵사이드 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뭐 고려대 수비진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스피드적인 면에서는 연세대학교 공격진이 고려대학교 수비진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는 그런 판단이죠. 네. 고려대가 아무래도 연세대보다는 선굵은 축구를 좀 더 많이 구사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는 조금 더 뭐랄까요, 약간의 현란함, 세밀함이 더해진 그런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자, 뒤쪽에서 헤딩. 이만함의 공중 장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윤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윤승현이 걷어냅니다. 윤승현. 김동희. 지금은 좋습니다. 자, 지금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어이구. 자, 가는 길에 보지 못하고 선수들끼리 엉켰습니다. 네. 이제 지금 고의로 한 모습은 전혀 아니고요. 네. 고의성이 보이는 반칙은 아니었죠. 그대로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주시네요. 네, 김동희 선수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네.
자, 이번에 왼쪽 파고들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지금 터치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나요? 아, 지금 나갔다는 판단이죠? 벗어났네요. 자, 전반 초반 오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왼쪽 공격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19번에 이용 선수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자, 오른쪽 공격을 전반 초반에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자 이제 왼쪽으로 좀 루트를 바꾸는 모습이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중앙으로 좀 침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중앙으로 볼을 뻘고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자, 역습인데요. 잘 올려줬습니다만. 자, 반칙이죠? 지금 주승의 휘슬을 봅니다.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네. 상대했던 뭐 용인대라던가 아니면 인천대 그 두 팀의 감독들이 다 평을 하기를 연세대 압박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평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압박이 굉장히 좋으면서 전반 초반에 내줬던 주도권을 연세대학교가 전반 중반 들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삼각 패스.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걷어냅니다. 일단은 고려대가 맨마킹, 지연마킹을 혼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잘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두 명이 에워싸면서 볼을 걷어냈고, 자, 계속해서 평상시에는 지역을 마크하다가 어느 정도 위협 상황이 되면은 맨마킹을 펼치는 고려대 수비진. 오늘 수비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뚫렸습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크로스! 뒤쪽에서는 터닝슛. 그러나 빗 맞으면서 벗어났고 연세대학교 걷어냅니다. 자, 김동희가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네요. 자, 지금 터질 듯 터지지 않은 양팀인데요. 자, 뚫렸습니다. 자, 주심의 판정은 골킥이네요. 자, 일단 서대현 감독이 벤치에서 계속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대가 한 번의 찬스를 조금 살리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페널티 지역까지는 잘 가는데 그 페널티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침투를 잘 못하고 있는 고려대인데요. 그만큼 이제 박스에서의 세밀함이 조금 더 필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달을 잘 하더라도 수치이 정확하게 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뭐랄까요. 약간의 문장을 썼는데 마침표를 못 찍었다. 그런 표현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네. 일단 좀 마침표를 잘 찍어줘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연세대학교는 마침표를 찍는 축구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뭐 일단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까지는 좋습니다.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중거리 시도도 있었고요. 네. 세트피스까지 잘 만들어냈는데 글쎄요, 뭐랄까요. 마침표를 이번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만 찍고 끝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쉼표인가요? 자, 계속해서 왼쪽을 공략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 두 명 사이 빠져 들어가는데요. 자, 중앙으로 크로스 넘어옵니다만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먼저 걷어냅니다. 위험 지역은 벗어났습니다만 연세대학교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스 미스. 자, 선수들이 글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간씩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렇죠. 세밀함이 좀 떨어지고 떨어지죠. 있어요. 자, 지금은 중앙에 유준수 선수를 보고 준다는 것이 생각보단 길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정쩡한 패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고려대 공격이 조금 중앙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연세대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측면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문제는 측면에서 패스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패스플레이 좋은 거는 그만큼 측면의 선수들이 공격 가담이 좋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측면에서의 공격 가담은 굉장히 좋은데 중앙에서의 공격 가담이 좋지 않으면서 선수 숫자가 부족하고 고려대 수비들이 마음 놓고 걷어내는 그런 공간을 허용한다는 거죠. 네. 조금 이제 중앙으로의 선수들이 공격 가담이 필요한 연세대입니다. 지금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박유한. 자,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자, 지금 선수 자, 침투하고 1대1 2명, 3명. 자, 연세대학교 압박 굉장히 빠르네요. 자, 태클로 뒤로 빼주고요. 중앙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20이 또 패스미스가 되면서 김동희에게 연결됩니다. 김동희 오른쪽 윤승현 크로스. 이게 뭔가요? 자, 글쎄 조금 띄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찬스였나요, 윤승현. 지금 태클이 좀 깊었어요. 그러나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복부를 발로 차인 듯한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볼을 아웃시키고 쓰러져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지금 엉켜서 넘어졌는데 워낙 급박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과정인지 저희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일단 양 팀의 경기가 치열한 라이벌 경기이기도 하고 네. 경기 비중이 있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리그입니다. 연세대 주장 이원규 선수인데
태클이 들어갔고, 이제 고려대학교 6번에, 최성근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이원경 선수 옆구리를 살짝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뭐 고의성은 없어 보이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다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 좀 발을 좀 내리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요. 이제 동업자 정신을 가지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뭐 승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네. 장현수가 앞으로 길게. 그러나 중앙에서 걷어낸 공. 자, 지금 약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기다려서는 안 되죠. 근데 축구 기다리면은 뭐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지금 재빠르게 연결했는데요. 네, 빠르게 잘 진행했어요. 그대로 슈팅! 자, 지금 미처 뭐라고 말을 할 틈도 없이, 김도혁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자, 굉장히 재치 있는 플레이였죠. 빠르게 이제 상대 수비수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네. 미리 공간으로 패스를 침투해주면서 김도혁 선수가 슈팅을 노려봤는데 일단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점점 이제 연세대가 우위를 잡아가는 그런 양상이고요. 파울에서의 그 프리킥이, 굉장히 짧고 빠르게 간결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네. 뭐라고? 뭐, 외칠 새도 없이 슈팅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만함 선수가 걷어냈는데, 축구 경기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수직으로 솟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도혁. 1학년 선수의 정말 당찬 선수예요. 자, 뭐 재치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김도혁 선수가. 자, 이번에도 중앙입니다. 고려대학교. 그대로 중거리 슛! 못 맞고 나온 공.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옆으로 가볍게 걷어냅니다. 김담걸. 자, 박유한의 드로잉. 자, 중앙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두 선수에게 에워싸이면서 다시 한번 연결해봅니다. 박요한. 태클로 가네요. 지금 태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연세대가 계속해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죠. 지금 고려대 수세에 몰려있는데,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찬스를 계속해서 잡아가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을 때 득점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전반 10분에 있었던 이만함의 강력한 헤딩슛 이후에 연세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좀 카운터 어택, 빠른 역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은 상대가 저렇게 앞으로 계속 전진해 있을 때 좀 숫자는 부족할지 몰라도 역습에서 빠르게 공을 가져가서 찬스를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텐데요. 자, 지금 재치있는 힙패스가 나왔습니다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고 너무 높았어요. 자, 고려대학교 골키퍼는 노동건 선수인데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골킥이 굉장히 깁니다. 그냥 한번 차면 상당히 문전업까지 가요. 자, 저렇게 롱볼로 골킥을 전개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공격에서 선수가 좀 부족합니다. 고려대가 오늘 웬일인지 약간 수비 쪽에 좀 비중을 두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후반전을 좀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죠. 중앙에서 연결해줍니다. 2대1 패스 태클로 걷어내고 그러나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빠르게 기억수인데요. 빠르게. 자, 왼쪽이 비어 보이는데요.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오른쪽에 윤승현. 자, 개인기에 있는 1대1인데요. 선수예요. 개인기에 있는 선수예요. 두 명째 그대로 중거리 슛! 좋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는 이제 가뿐히 사이드 드리블로 제껴내고 그대로 중거리 슛을 연결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저 선수가 한 2-3명 정도는 가볍게 제쳐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약간 중앙 침투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사실 뭐 공격수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만 저렇게 측면 침투에 의한 마무리도 굉장히 좋은 루트죠. 그렇군요. 자, 오늘 유달리 중원에서의 헤딩 경합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만큼 이제 중원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 팀의 볼 경합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인데요. 자, 고려대학교 이번엔 측면인데, 자, 측면에서 중앙으로. 자, 공 있는 곳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2명은 서 있어요. 네. 그만큼 압박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지금 볼 컨트롤 미스였습니다. 자, 이번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고려대학교. 자,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라오는데요. 크로스! 중앙에서 최우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 측면에서 2대1, 그리고 3명의 선수가 삼각패스로 주고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저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격 루트를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을 공략하고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하는 모습만 보여왔는데 네. 자,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하기 전에 아크에 접근하기 전에 약간 측면으로 내주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측면을 다시 중앙으로 내주면서 중앙에서 마무리 짓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측면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중앙이 좀 얇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워낙 연세대 수비진들이 촘촘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측면으로 내줬다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김남걸, 스로잉. 자, 볼을 받고 다시 3명이 에워싸는데 뒤쪽으로 빼줍니다. 아하, 그러나 김동희가 재빠르게 걷어냅니다. 아, 몸싸움, 오늘 주신 웬만한 몸싸움은 휘슬이 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뒤쪽에서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 자, 지금 이렇게 고려대가 어렵사리 잡은 찬스 조금 무산되어가는 분위기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 분위기를 고려대로서는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겠죠. 불을 더 지펴야 되는데요, 고려대 네. 입장에서는. 자, 지금 느린 정면의 뒤쪽에서 고려대학교 송원재가 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로잉. 뒤쪽에서 다시 김남걸. 자, 연세대학교가 걷어내면서 계속해서 고려대학교 스로잉 공격이 이어갑니다. 저렇게 위험 지역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미리 차단해주면은 공격을 계속해서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겠죠. 네. 자, 뒤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유준수. 한명 지금 빠져 들어갑니다. 골키퍼가 먼저 나서 잡습니다. 자, 지금 이마람이 공격수를 맨마킹을 잘해줬어요. 네. 자, 저렇게 이제 맨마킹을 잘해주면서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플레이. 뭐 연세대도 고려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수비 방법을 쓰고 있죠. 네. 자, 지금은 유준수가 몸싸움을 이겨내고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마람이 정확하게 맨마킹을 해줍니다. 자, 지금 천천히 공을 전개하면서 앞쪽으로 길게 내주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페이스를 자기 쪽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연세대 의지죠. 자, 뒤쪽에서 김도혁이 보내준 거를 좀 날려봅니다만, 뭐 당찬 신인입니다, 말 그대로. 자, 고려대학교 발 맞고 나가서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연세대학교 4번째 코너킥인데요. 자, 글쎄요, 이제는 뭐 코너킥에서 조금 더 위협적인 찬스가 하나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고대 응원단. 지금 고대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원단도 약간은 처져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글쎄요, 이게 세트피스가 연대 찬스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고려대 역습 찬스로 이어질지 지금 가능성은 50대 50인데 최근 추세가 이제 강팀으로 불리는 팀들을 가만 살펴보면 역습이 굉장히 뛰어난 팀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겠죠. 네. 나니, 루니, 박지성에 이은 삼각편대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수비수에게 시야가 약간 방해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17번 김신철. 자, 이 선수가 그렇게 장신 선수는 아닙니다. 178cm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딩할 공간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려대의 마킹이 조금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코너킥에서 지금 연세대학교는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사실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너킥을 내주게 되면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네. 그 때문에 조금 더 위험지역에 다가오기 전에 공을 빨리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중앙에서 헤딩 경합. 김동희. 자, 오늘 생각보다 김동희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조금 이제 뭐랄까요, 발재간도 어느 정도 있고 재치 있는 플레이를 펼치는 김동희 선수인데, 글쎄 오늘 김동희 선수보다는 약간 다른 선수들이 좀 눈에 띄죠. 윤승현 선수가 대표적으로 눈에 띄고요. 네.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윤승현이라든지 이제 19번의 이용 선수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렇죠.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동희 선수가 고려대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윤승현 선수가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오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반면 고려대학교는 아직까지 수비에서는 꽤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공격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아직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는 것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한 골 정도는 터져줘야 좀 더 경기도 재밌어지고 양팀 선수들도 심리적인 부담을 덜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화창한 날 많은 그 내빈들도 오셨고 내빈분들이 오셨고 응원단 양교회 이제 응원단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전반 30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만 네. 이제는 선수들이 골로 좀 이 열기를 좀 화답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골이 터질 때가 됐죠, 드디어.
자, 고려대학교 중앙에서 볼을 잡습니다. 자, 역습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연대의 이제 공수전에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은 역시 고려대 지금 공격 전개 문제라고 한다면은 역시 컴팩트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하프라인 넘어서면은 계속해서 하프라인 넘어서기 전까지 해오던 컴팩트한 플레이가 실종되면서 약간의 롱볼 위주의 플레이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좋은 지역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글쎄요. 여태까지 전반 이제 3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하나 얻어내는 고려대학교네요. 자, 고려대도 세트피스가 연대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팀이죠. 그렇죠. 자, 이번 찬스를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기회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고려대인데요. 자, 프리킥은 누가 준비하나요? 아성 감독이 뭔가 지시를 계속 내려주고 있는데, 자, 지금 수비수의 전진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죠. 네. 언제든지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또 공격 찬스지만 수비수들은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자, 2선에 2명의 선수가 서 있고 수비진에 2명의 선수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앞쪽으로 전진해 있는 상태인데요. 자, 페널티 에러에 양 팀의 거의 몇 명일까요? 한 15명의 선수가 운집해 있습니다. 자, 좋은 찬스 고려대학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게 올라옵니다. 반대쪽에서 그대로 헤딩! 지금 뒤쪽으로 그대로 흐릅니다. 자, 지금은 고대 파울이네요. 고대 19번 이용 선수가 공격에 이제 적극 가담을 했는데 상대 선수를 밀었다는 얘기죠. 자, 뭐 일단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나 일단 고려대 방금 전 세트피스 모습에서 봤다시피 세트피스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그렇네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 저렇게 많은 선수를 내보내는 거기도 하고요. 네.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주는 공. 자, 김남걸이 가볍게 차례입니다. 아, 이용 선수네요. 자, 뭐 일단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라고 한다면 중원에서 약간 연세대에게 밀린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는 안정감이 있습니다만 중원에서 이제 많이 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의 볼 점유율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잃어버렸던 볼 점유율을 서서히 가져와야 될 텐데요. 좀 더 선굵은 축구보다는 세밀한 축구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위해서는요. 중앙에서의 컴팩트한 플레이가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역습 전개가 되나요? 자, 태클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연세대학교 그대로 터치아웃 되면서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박요한이 재치있게 지금 잘 막아냈죠. 네. 자, 골만 터져주면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경기가 될 텐데 아직까지 골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오게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만큼 이제 중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물론 점유율 면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가 이제 수비진의 안정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골을 내주지 않는 그런 경기를 현재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연세대 공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을 파고드는데 연결이 잘 됐습니다. 지금 자, 들어갔는데요. 가죠. 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어요. 아쉽네요. 자, 뭐 일단은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렇게 페널티 지역에서 세밀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네. 건 그만큼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고 또 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연세대학교 17번 김신철인데 김신철이 두 사람 사이로 절묘하게 빠져들어갔단 말이죠. 네. 아, 지금 이 장면에서 글쎄 한 두세 발 정도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긴 골킥. 자, 유준수 선수가 팔을 써서 눌렀다는 주심의 판정. 일단은 글쎄요, 뭐랄까요. 고려대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선굵은 축구를 좀 구사를 하고 있는데 네. 뭐랄까요, 조금 플레이 스타일을 전방에서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전반 후반이 다 돼 가고 있고요. 이미 현재 37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글쎄요, 좀 약간은 경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들고요. 중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이런 상황이죠. 아, 뭐 골이 굳이 아니더라도 슈팅이 좀 나오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게 경기 흐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아니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찬스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 지금 카메라에 잡히니 쑥스러워서 주저앉는 이제 여성 팬들인데
자, 방금 이제 경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게 중계진으로서 힘들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플레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좀 선수들이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을 할 필요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또 자신들에게 약간 우세한 그런 흐름을 가져오기 약간은 한 박자 쉬어갈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지만은 또 이 경기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요한 경기일 수만은 없겠죠. 네. 그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제 양 팀의 흐르는 팽팽한 기류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글쎄요, 뭐랄까요. 바람은 조금 멎었지만 그 양 팀 사이에 약간 전기가 흐르고 있다. 네.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이번엔 중앙인데요.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내줍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자, 크로스! 자, 지금은 모두가 예상한 크로스가 아니라 직접 슈팅이었습니다. 네. 다소 이제 약간 크로스를 노린 듯한 슈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지금 수비진의 연세대학교 4번 장현수 선수가 허리를 지금 짚고 있는데, 글쎄요, 지쳤나요? 자, 지금 김도혁의 연결이고, 김신철의 슈팅. 다시 한번 중앙에서, 발에 걸렸어요. 글쎄요, 이 터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고요한 흐름에서는 의외 선수가 한 방을 터뜨려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세트피스에서 골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연세대의 세트피스 장면에서 봤다시피 네. 헤딩 찬스를 만든 것은 물론 이제 크로스를 올린 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역시 수비수들이 공격 가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보다는 오히려 수비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네.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7번 송원재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리킥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대로 중거슛! 박창호가 아웃되는 공을 살려냈습니다. 야, 큰 키가 이럴 때 덕을 보네요. 네, 지금 몸에 맞고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좀 이제 직접 슈팅을 노려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는 네. 그런 거리였는데요. 자,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 발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박정호가 잘 넘겼습니다. 지금 연세대가 코너킥에서 계속해서 상대 진영을 위협한다고 하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킥을 이용해서 네. 계속해서 상대 진영을 공략을 하고 있죠. 양 팀이 이제 필드 플레이보다는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런저런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멈춰있는 상태에서 한 방을 노리는 양 팀입니다. 야, 고려대학교 큰 복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의원단이 조금 늦게 도착을 한 모양이에요. 차가 많이 막혔던 모양이죠. 자, 지금 뭐 응원의 열기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네. 아무래도 연세대학교가 있는 이 신촌은 교통이 좀 복잡하기로 좀 유명한 곳이죠. 네. 자, 윤승현 개인기인데요. 자, 한 명, 그러나 김남걸의 수비도 좋습니다. 한 명 제쳐냈고, 그러나 두 명에게 에어싸이면서, 자, 그러나 뒤쪽에서 박효환이 중앙으로 연결.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여유를 찾는 모습입니다. 장현수, 이거는 페널티 에리어까지 들어가는데요. 자, 뒤쪽에서 자, 슈팅기에 놓쳤고, 코너킥인데, 자, 글쎄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패스와 슈팅까지 연결되는. 활용 점정이 될 뻔했습니다. 네. 김동희가 절묘하게 볼을 빼냈거든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크로스까지 좋았는데. 자, 수비수들의 뒤에서 태클, 자칫 잘못하면 반칙이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굉장히 수비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을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이제 연세대학 코너킥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코너킥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윤승현과 김동희의 어떤 개인기가 조금 전에 빛을 발했고, 네. 그 점을 찍을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찍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자, 코너킥 연결될까요? 자, 올라갑니다. 헤딩. 다시 한번 뒤쪽에서 이원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또 한 번 헤딩. 자, 발이 좀 높았는데요. 일단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죠. 자, 이원규가 이번에는 이마람 쪽으로 길게 한번 빼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왼쪽 연결이 여의치 않았네요. 자, 코너킥에서 크로스가 좀 여의치 않다면은요. 네. 고려대가 높이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코너킥에서 바로바로 연결하는 그런 올라가는 볼보다는 약간 수비수에게 뒤로 내주면서 이선에서의 중거리 슛이라던가 그런 또 다른 루트를 개척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고려대학교. 패스가 조금 길어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공격진에서 세밀한 패스가 고려대학교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수비진에서의 그런
뭐랄까 견고함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까지는 잘하는데 네. 그거 뭐 하프라인만 넘어서면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실종되는 고려됩니다. 자, 서동원 감독도 잠시 화면에 잡혔습니다만 그런 점이 지금 답답한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볼 점유율이 이제 연대 쪽으로 높아지고 있고. 자, 지금 신재영 감독이 다른 이제 예전에 열렸던 라운드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한 말이 약간 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력이 좀 약하다, 집중력을 잃는다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고려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구군 축구를 구사한다면 후반전에는 오히려 좀 이게 빛을 발할 수도 있겠죠. 네. 상대가 집중력을 놓은 틈을 타서 그 틈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고려대인데요. 지금은 패스가 뒤쪽으로 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자, 비었어요. 박용환! 박용환 그냥 슛다! 자, 지금 방금은 슈팅으로 봐야겠죠? 글쎄요, 지금 코스로 봐서는 슈팅은 아닌 것 같고, 강도로 봐서는 슈팅이고, 박용환 선수. 크로스가 조금 강한 크로스가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페널티 에리 안쪽이었는데 저렇게 강한 크로스가 필요 있었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얼리 크로스를 노린 것 같습니다만 네. 좀 얼리 크로스라고 보기엔 좀 타이밍에 무리가 있었고요. 네. 자, 어찌됐든 코너킥에는 또 좋은 찬스를 얻어냈죠. 6번째 코너킥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전반에만 6개, 코너킥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고려대학교는 아직까지 코너킥이 없어요. 자, 지금 좀 찬스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원규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 인터뷰 이원규 선수를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3대0을 예상을 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한 골 정도는 터져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이번엔 길게.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뒤쪽으로 걷어냅니다. 자, 시도 좋습니다. 중앙에서 고려대 수비진들이 높이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걷어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약간 뒤쪽을 공략한 그런 코너킥이었는데요. 굉장히 시도가 좋았죠? 네.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저렇게 새롭게 루트를 계속해서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 수비진은 아직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고 단단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안되면 계속해서 쳐야죠.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쳐야 됩니다. 거라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자, 태클, 몸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뒤쪽에서 그대로 중거리 슛. 자, 뭐 좀 거리는 멀고 방향도 살짝 빗나갔습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뒤로 가는 코너킥에 이은 중거리 슛까지 계속해서 좀 새로운 루트를 찾아가고 있는 연세대인데요. 당찬 루키 김도혁의 슈팅이었습니다. 1학년답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도혁이에요. 뭐랄까요? 약간 4학년생 같은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에게 노련미를 요구한다면 저런 선수들에게 저렇게 과감한 중거리 슛 같은 게 필요가 되겠죠? 중앙에서 헤딩 그대로 넘어갔고 백헤딩. 자, 다시 한번 발을 갖다 대보는데요. 유준수 볼 뒤쪽으로 빠지면서 유준수가 다시 공을 잡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해주는데요. 코너킥 연결되네요. 드디어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 프리킥만 얻어내다가 네. 첫 번째 코너킥을 얻어냈는데요. 자, 고려대학교도 세트피스에서는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정규 시간은 지났고 이제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 절대 높이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고려대가요. 자, 코너킥을 누가 준비하나요? 지금 중계석에서는 코너킥을 준비하는 선수의 등번호를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어쨌든 코너킥 올라오는데요. 뒤쪽으로 막 이게 벗어나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박청현 선수의 좀 실책성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판단 미스였고 물론 이제 상대 공격수들이 워낙 많이 포진이 돼 있긴 했지만요. 자, 누군가요? 글쎄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저 위치에 서서 머리에 맞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고려대학교 19번 이용 선수를 보이는데요. 글쎄 조금 의도만 더 있었다면은 네. 쪽으로도 공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 초반에 이제 수비수였던 이만원 선수가 연세대학교에서 코너킥에서 좋은 헤딩슛을 보여줬다면 이제 후반 막판에, 전반 막판에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또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양팀 다 공격수가 제 몫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공격수들이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만큼 또 이제 양팀 수비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그런 반증도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팀이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오늘 경기는 한 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세트피스가 결정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의 2015 올레 KT 유리그 9라운드 전반전 경기를 0대0 득점 없이 마치게 됐습니다. 전반전 간단히 분석을 해주시죠. 글쎄요, 연세대 주도에 의해서 주도가 된 그런 전반전이라고 평을 내릴 수가 있겠고, 네. 반대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에서의 플레이는 좋았고, 또 수비에서의 강한 그런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뭐랄까요, 하프라인을 넘어서면은 그런 컴팩트한 플레이가 실종이 되고, 다소 중앙으로만 몰리는, 그것도 상대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만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공이 몰리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볼 점유율을 가져오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후반전에 약간 고려대에서 교체를 감행한다면 역시 그 점을 감안을 하겠죠. 발빠른 윙어를 투입한다던가, 아니면 좀 개인기가 좋은 중앙 침투가 가능한 그런 미드필더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보신 바와 같이 전반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경기는 0대0 아직까지 득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이제 최용 해설이 말씀해주신 대로 양 팀이 이제 조금 안 된 점과 잘 된 점을 이제 보완하고 더 잘 살려서 후반전에 꼭 득점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